이번에는 순서가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은 순서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경우는 퍼멀테이션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M 퍼멀테이션 R 이렇게 볼 거예요. M 퍼멀테이션 R은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숫자 1, 2, 3, 4 중에 숫자 두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치자고요. 두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하면 12랑 21은 다른 숫자예요. 그쵸? 그래서 1이 앞에 오는 경우와 1이 뒤에 오는 경우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퍼멀테이션을 쓰기 전에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자, 이렇게 두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4까지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돼요. 4가지.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숫자가 하나가 같기 때문에 1, 2, 3, 4 중에 한 숫자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한 개가 두 번째 자리에 오겠죠. 첫 번째 자리에도 숫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리에도 숫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성을 가져서 4 곱하기 3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2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할 때 순열을 이용하는데 자, 그래서 그때 순열을 이용하면 문제가 많이 간단해져요. 여기서는 4개 중에 순서 있게 몇 개를 뽑겠다? 2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 방법은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퍼멀테이션 3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4, 3, 2 해서 4부터 3개를 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 퍼멀테이션 4, 4개 중에 4개를 다 줄 세우겠다. 그럼 4, 3, 2, 1 마지막에는 뭐 경우가 다 빠지고 난 나머지 하나가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를 쓰기가 좀 귀찮아요. 왜냐면 7 퍼멀테이션 8 퍼멀테이션 하면 8 퍼멀테이션 8 하게 되면 8, 7, 6, 5, 4, 3, 2, 1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거 엄청 귀찮다고. 그래서 수학자들은 엄청 귀찮은 거 싫어해. 그래서 여기는 8 팩토리얼이라는 거 쓰죠. 자, 그럼 이 경우는 4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국어에서는 느낌표, 수학에서는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그 숫자부터 한 숫자씩 줄어드는 자연수를 1까지 곱하는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얼은 줄 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크게 수학적 의미는 줄 세우는 거. 4명을 줄 세운다? 순서 있게 4팩토리얼. 8명을 순서 있게 줄 세운다? 8팩토리얼인 거죠. 자, 그래서 퍼멀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요. 그러면 숫자 몇 개를 곱한다고? R개를 곱한다는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아까 한번 해봤어. 우리가 뭘 또 한번 해볼 거냐면 5 퍼멀테이션이 이렇게 되면 뭐가 돼? 5부터 2개를 곱하라고. 2개. 개수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5 퍼멀테이션 3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3개를 곱하라고. 어디서부터? 5부터 5, 4,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수학적 기호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 있는 경우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개를 모두 줄 세운다. 우리 아까 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팩토리얼 쓴다고 그랬죠. 팩토리얼. M 팩토리얼. M부터 1까지를 다 곱한다. 4부터 1까지를 곱하는 거 4 팩토리얼.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없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그래요. 응? 순서 있는 경우 순열. 순서 없는 경우 조합. 조합을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컨비네이션.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을 제일 많이 쓴 데는 컨비네이션 피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토핑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자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토핑 재료 중에 뭐 페퍼로니, 뭐 햄, 뭐 이런 거를 올리는 순서가 중요해요. 올리는 종류가 중요해요. 올리는 종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종류를 선택하는 거지 순서 없이 종류를 선택하는 거를 컨비네이션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n개 중에 순서 없이 2개 뽑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n개 중에 5개 중에 순서 없이 2개 뽑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5개 중에 순서 있게 2개를 빼요. 뽑아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없애면 되잖아. 둘이 줄 서는 경우를 없애면 돼요. 둘이 줄 서는 경우는 뭔데? 2팩이죠. 2팩. 이렇게 해서 빼요. 그러면 and combination R은 어떻게 구한다? and permutation R을 먼저 한 다음에 R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R팩으로. 응? 자, 그러면 자, 여기 계산은 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유제 7번은 선생님이 한번 같이 식만 세워드려 볼게요. 6 permutation 3이다. 6부터 얼마큼 곱해라? 3개를 곱해라. 거기다가 곱하기 2 팩토리얼 2부터 1까지 곱한 수 이런 뜻이죠. 4팩 곱하기 3팩은 4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한다.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3부터 1까지 곱한다. 이런 얘기죠. 5 컨비네이션 3은 5 퍼멀테이션 3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 5, 4, 3에서 뭐로 나눠주라고? 3팩으로 나눠주시라고요. 3, 2, 1로 나눠주신다는 거죠.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는 3부터 3 퍼멀테이션 2, 3, 2 그쵸? 그런데 그거를 뭐로 나눠주시라고요? 2팩으로 나눠주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 n명을 순서 있게 줄 세운다. n 팩토리얼. 그래서 n부터 어디까지를 곱해라? 1까지를 곱해라 그랬어요. 자, 근데 n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하겠다. 2명만 뽑겠다. 그러면 n 2명만 뽑겠다. 순서 있게. 그럼 n 퍼멀테이션이 n부터 2개를 곱하신다는 거죠. 순서 하나씩 빠져가면서 3명을 뽑겠다. n 퍼멀테이션 3. n 빼기 1, n 빼기 2 하나씩 줄면서 3개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n 퍼멀테이션 r은 n부터 몇 개를 곱한다고? r개를 곱한다고 했어요. 이 곱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개수가 다 몇 개다? 총 몇 개다? r개다. r개.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적용해서 한번 보시면 자 장미, 국화, 튤립, 펜지, 아이리스 몇 개 중에 5개 중에 줄을 세워서 심는데요. 약간 뭐 병이 있으신 분 같다. 대충 심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5 팩토리얼이에요. 5개를 줄 세운다. 5 팩토리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5 퍼멀테이션 5라고 쓰실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송이의 꽃을 선택해서 한 줄로 심는 경우 그러면 5개 중에 순서 있게 2개죠. 그쵸? 줄 세운다. 그럼 순서 있다. 근데 5송이 중에 몇 개 뽑겠다? 2개 뽑겠다. 그래서 5 곱하기 4. 총 몇 가지가 돼요? 20가지 되겠네요. 자, 유제 8번 한번 보시면 은혜, 지환, 온유, 민준, 아무튼 기타 등등 몇 명 중에 6명 중에 몇 명 뽑아? 3명 뽑아? 그래서 줄 세운대. 그러면 순서 있다는 얘기니까 6명 중에 순서 있게 몇 명 뽑아? 3명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6 퍼멀테이션 3이고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열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족 사진을 좀 한번 찍을게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형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있다. 좀 웃기다. 나. 동생이라고 쓸게요, 동생. 좀 애매하니까. 그 다음에 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형님하고 동생이 있어. 자,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는데 엄마, 아빠 금술이 너무 좋으셔. 엄마, 아빠는 팔짱을 찍고 싶으시대. 자, 근데 일렬로 쓸 거예요. 옆으로 일렬로 서서 4명이서 찍을 건데, 엄마, 아빠는 같이 찍고 싶어.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경우죠. 그럼 엄마 아빠를 한 명으로 묶어요. 한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몸. 그러면 이게 한 명, 2명,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줄 서는 거죠. 그래서 3팩이에요. 엄마 아빠는 한 몸이야. 근데 이 엄마 아빠의 한 몸 안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무리 안에서 또 줄을 세우네요. 무리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또 곱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것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얘도 일어나는 사건이야. 둘 다 일어나야 될 사건은 곱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웃하지 않게라면 어떻게 되냐?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주시면 돼요. 그런데 세 명이 넘어가면 빼주시면 안 돼요. 이거 두 명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두 명이면 이웃하든지 이웃하지 않던지야. 하지만 세 명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A, B, C, D 4명이 있어.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야? 4팩 해서 24가지야. 자, 근데 A, B가 이웃할게.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A, B를 한 묶음으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줄 서는 거니까 3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묶음 안에서도 줄을 서거든요. BC냐 CB냐. 그래서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경우 2팩을 곱하셔야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가 되시고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된다? 두 명이니까 전체의 경우 4팩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그냥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자, 예제를 풀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경우의 수 5명을 일렬로 세운데 모든 경우의 수 5팩이죠. 5팩. 자, AB가 이웃하지 않게 그랬어요. AB가 이웃하지 않게, 그래, A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B가 이웃한다. AB 한 몽.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래서 4팩. 그런데 AB 이 무리 안에서 줄 서는 경우 2팩. 그쵸? 이거를 어디서 빼라고? 전체 5명 줄 서는 거 5팩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 이게 이웃하지 않게가 되게 어렵다. 그냥 빼시면 된다? 여기는 안 돼요. 3명부터는 안 돼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끼리 모두 이웃해서 쓰는 경우 여자를 한 묶음으로 봐요. 그럼 여자 한 묶음에 남자 4명이면 총 5명이 줄 서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묶음 안에서도 줄을 서야 되니까 3팩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웃하게야. 그럼 선생님 7팩에서 이거 빼면 이웃하지 않게 아닌가요?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끼리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자애들이 아무도 양옆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양옆에 다 남자란 얘기야. 근데 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자 둘은 묶여 있고 한 명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일단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을 먼저 줄을 세웁니다.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 남자죠. 남자 아이들을 모두 줄을 세우세요. 이게 남자 아이들을 줄을 세워 먼저. 자, 남자 아이들 4명이 줄을 쓴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남자 아이들 줄을 세우신다. 어떻게? 4팩이지, 4팩. 그쵸? 근데 자, 그러면 간격이 뭐가 생기냐면 여기 5개의 자리가 생겨요. 여자가 갈 수 있는 자리. 그럼 여자애들은 5자리 중에 몇 명이 순서 있게 3명이 들어가시면 돼요. 남자도 줄을 쓰셔야 되고 여자도 줄을 서셔야 되니까 동시성이어서 곱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해서 2명이 이웃하지 않게면 빼도 되는데 전체에서 3명 이상이면 먼저 이웃하지 않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이사이를 자리로 확보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 만드는 방법. 이제 0이 없는 경우. 자, 1부터 아까 했던 것 중에 3, 4, 5, 5개가 있다고 칠게요. 5가지 중에 두 자리 정수는 어떻게 만들어? 5개 중에 순서 있게 2개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그래서 20가지. 그러면 세 자리 정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 중에 순서 있게 3개 뽑으면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까지.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퍼멀테이션 이용하면 되니까 정수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겠지. 너무 쉬워서, 그치?
자, 예제 한번 보면 1부터 9까지 자연수 9개 중에 2개를 뽑아 두 자리 정수, 그럼 9 퍼멀테이션이. 그 다음에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정수 9 퍼멀테이션 3. 9자리 정수 9 퍼멀테이션 9니까 9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0을 포함하는 케이스죠. 0을 포함하는 케이스. 자, 0을 포함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 0이 들어가면 맨 앞자리에 0이 못 와요. 그래서 맨 앞자리는 0이 못 오니까 0을 제외한 n-1개가 오게 되죠. 맨 앞자리는 다. 응? 자, 그래서 보시면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는데 두 자리 정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두 자리 정수부터 만들어 보면, 두 자리 정수를 만든다 보면 첫 번째 자리에 이 6개가 못 와요. 몇 개가 와야 돼? 5개가 와야 돼. 5개가. 응? 첫 번째 자리에 몇 개가 와요? 5개가 와요. 그럼 이 숫자들 중에 하나를 써서 이 6개 중에 숫자 하나가 빠졌죠. 첫 번째 자리에 가느라고. 그럼 몇 개가 또 올 수 있어? 0을 포함해서 여기 또 5개가 오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가지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정수. 자, 근데 정수는 뭐냐면 맨 앞자리에 0을 제외한 몇 가지가 와요? 5개가 와요. 그러면 숫자가 6개 중에 1개를 첫 번째 자리에 썼기 때문에 5개의 숫자가 남고, 그 뒤로 숫자 몇 개만 더 오시면 돼요? 2개만 오시면 되는 거죠. 응? 자, 그러면 네 자리 정수는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맨 앞자리는 무조건 5개예요. 응? n-1개, 5개. 응? 그 다음에는 뭐가 와? 남은 5개 중에 3개만 더 오면 네 자리 정수잖아요. 그쵸? 여기는 사실은 5 퍼멀테이션 1이 온 거예요. 여기는 n-1이 오고. 자, 그러면 0을 포함한 정수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0을 포함하여 n개의 서로 다른 정수로 R자리 정수를 만든다. R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몇 개? n-1개. 그러면 맨 앞자리 n-1을 빼면 숫자 n-1이 남아요. 그러면 n-1에서 뽑습니다. 숫자 몇 개? R자리인데 한 자리 벌써 썼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개? R-1개 이렇게 뽑으시면 되죠. 그래서 0을 포함하여 n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 R자리 정수를 만드는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 굳이 기억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 정수 10개네요. 0부터 9까지는 10개인데 10가지 정수 중에 두 자리 정수다. 10개인데 0을 제외해야 되니까 맨 앞에 몇 개가 와? 9개가 와. 여기서 n은 10이고 r은 2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만든 공식에 의해서 보시면 n-1, 10-1, 그럼 9개가 오시고 뒤에 10-1 퍼멀테이션, 그러니까 9 퍼멀테이션 몇 개, R-1, 그러니까 1개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9 곱하기 9가 돼서 81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자리 정수, 요번에 그러면 R이 얼마가 돼? 3이 돼. 그러면 여기는 n-1이 맨 처음에 와야 되니까 9개 곱하기 9 퍼멀테이션 얼마? 이거보다 하나 작은 얼마? 2개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래서 9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래요. 자, 한번 문제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자리인데? 세 자리 정수. 숫자 몇 개예요? 6개예요. n이야, 얘가 n. 얘가 뭐야? r이야. 자, 그런데 0을 포함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n-1개가 첫 번째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숫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는 첫 번째 자리를 숫자 하나를 제외한 것 중에 이 숫자 하나를 제외한 것만 뽑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6이니까 6 빼기 1, 그쵸? 6 빼기 1, 그래서 5 곱하기, 그쵸? 여기는 뭐가 돼? 6 빼기 1 퍼멀테이션.
R이 얼마? 3 빼기 1 이렇게 되실 거잖아요. 자, 그럼 5 곱하기 뭐가 돼? 5 퍼멀테이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짝수인 경우 약간 좀 어려워요.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맨 끝자리가 짝수이면 돼요. 0이나 짝수. 자, 그러면 끝자리를 먼저 숫자를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짝수라는 건 0, 2, 4가 되는 건데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자리 정수니까 앞에 두 자리가 있고 끝에가 0인 경우, 자, 이렇게 0인 경우 그러면 0, 1, 2, 3, 4, 5 중에 0이 벌써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0을 제외하고 몇 개 중에 5개 중에 앞에 두 자리만 오시면 되니까 5 퍼멀테이션 2에서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자리에 뭐가 오는 케이스? 2가 오는 케이스. 그러면 0, 1, 2, 3, 4, 5 중에 2를 썼어요? 남는 거 이거 5개 중인데 맨 앞에 0이 와 뭐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와? 4가지가 와. 그쵸? 4가지.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와? 이 중에 0을 제외한 1, 3, 4, 5 중에 하나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썼으니까 숫자가 몇 개 남아요? 4개 남아요. 4개 중에 몇 개만 오시면 돼요? 한 개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4에서 16가지예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여기에 4가 오는 케이스예요. 4가 오는 케이스도 이거와 같아요. 두 번째랑 같아서 여기도 몇 가지. 4 곱하기 4 퍼멀테이션 1에서 4 곱하기 4. 그래서 16가지. 그래서 총 20 더하기 16 더하기 16이 답이 됩니다. 짝수인 경우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인 경우는 또 어떻게 만드나? 잘 살펴보시면 3의 배수 어떻게 구하니?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다 만드셔야 돼요. 일일이. 그러면 0, 1, 2, 3, 4, 5 중에 합이 3이 되는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일단 0이 들어가면 어떻게? 0, 1, 2 그쵸? 0, 1, 5 그쵸? 그 다음에 0, 2, 4 그 다음에 0이 뭐가 0 있고 4, 5 0, 4, 5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0이 안 들어간 케이스 1, 2, 3 그 다음에 1, 3, 5 1, 3, 5 그 다음에 2, 3, 4 그쵸? 그 다음에 0은 안 되고, 또 뭐가 있지? 1, 4, 5, 1, 3, 5, 2, 2, 3, 4, 3, 4, 5 되나? 3, 4, 5 되네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세 자리 정수인데 앞에 0이 못 오니까 이 아이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그쵸? 그 다음에 2가지 중에 2가지를 줄 세우는 거니까 2 곱하기 2팩해서 몇 가지?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인 게 몇 가지 있어?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개가 줄 쓰는 거니까 3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4가지. 그래서 더합니다. 3팩 곱하기 4라. 그래서 이 총 경우에서는 4 곱하기 4 더하기 3팩 곱하기 4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퍼멀테이션이나 팩토리얼 이런 거를 차치하고 이 순서상을 구하는 걸 틀리면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상 구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다가오는 건 이걸 구하는 게 헷갈릴 수 있거나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이렇게 직책이 있는 경우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 직책이 있는 경우. 직책이 있는 경우, 직책이 있는 경우, 직책이 서로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른 경우.
직책이 서로 다른 경우. 자, 그러면 N명 중에 2명 뽑는다. N permutation이 5명 중에 대표 있고 부대표 있어. 직책이 다르죠? 서로. 여기에 뭐, 누구라니까, 정영돈이 뽑히고, 여기에 유재석이 뽑히나, 여기서 유재석이 뽑히고, 여기에 정영돈이 뽑히는 케이스는 서로 완전히 다르죠. 누가 부가 달았느냐, 누가 대표인지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순서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진영인의 반 2학기 임원 보는데 10명 중 몇 명 뽑아요? 3명 뽑아요. 그러면 10 permutation 3.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구부원 5명 중에 뭐를 뽑아? 주장, 부반장, 부주장. 그러면 5명 중에 순서 있게 몇 명? 2명. 그럼 5 곱하기 4죠. 근데 민서가 무조건 주장이래요. 민서 빼. 벌써 자리가 생겼어. 그럼 몇 명 중에 4명 중에 뭐 부회장 1명만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4가지죠. 4가지. 직책이 정해져 있는 애는 아예 빼놓고 나머지에서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번 찾는 문제는 꽤 많이 어렵게 애기들 느껴지실 텐데 한번 차분하게 해볼게요.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를 갖다가 줄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럼 1로 시작하는 만의 자리가 1인 숫자는 몇 개 있나? 자, 그럼 맨 앞에 1이 와요. 맨 앞에 1이 왔어. 그럼 그 뒤에 몇 자리가 더 와야 돼? 4자리가 더 와야 돼. 그러면 4자리가 줄을 서야 되니까 4팩이어서 몇 가지? 24가지가 돼요. 자, 만의 자리가 2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남은 숫자 4개가 줄을 서야 되니까 4팩이에요. 그럼 여기도 몇 가지? 24가지. 그러면 만의 자리가 2인 것까지 하면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8가지. 그 다음에도 24가지를 더하면 56번째는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만의 자리가 3으로 시작되는 수 중에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건 천의 자리가 1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몇 개의 숫자가 줄을 서면 되니까 3개의 숫자가 더 줄을 서면 되니까 3팩이어서 몇 가지? 6가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누적을 하면 6을 더하면 얼마야? 54죠. 54번째 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5번째고 그 다음에 56번째. 그러니까 2개만 더 써볼게요. 3 다음에 1은 이제 못 오니까 2가 되시죠. 그 중에 제일 작은 수는 1, 그 다음에 제일 큰 수는 1,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1, 2, 3이 아니지. 미쳤나봐, 선생님. 3하고 2를 썼는데, 그쵸? 남은 숫자가 뭐지? 1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4, 5가 되겠지. 그럼 얘가 55번째 숫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커지면 되니까 3, 1, 2, 5, 4가 되겠죠. 이게 56번째 수.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예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문자일 땐 또 어떻게 구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5개의 문자로 40번째 나오는 숫자가 뭐냐요? 사전식은 뭐 맨 앞에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숫자의 배열과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개 있겠어요? 맨 앞에가 A야. 그럼 남은 단어 4개가 뒤에서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럼 또 4패. 그럼 몇 가지? 24가지. 자,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예요. 더하면 48번째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단어는 B로 시작되는 단어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건 A. 그러면 여기는 3개만 덜 줄 서면 되니까 3패. 그러면 6개. 그럼 여기까지가 30번째 단어까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개만 더 하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B 다음에 A가 뭐다? B는 맨 앞에 썼으니까 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C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도 몇 개를 셌냐면 3패. 그래서 6개. 그러면 여기까지 36번째 수예요. 그쵸? 36번째 참 단어. 자, 그 다음에 또 6을 넣으면 42번째가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B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C 다음에 D가 오죠. 그래서 BD로 시작하는 A 중에 있겠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올 수 있는 거 A. 그
그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거 두 개만 줄 세우면 돼요. 2팩이에요. 그럼 네 가지, 두 가지지. 그럼 여기까지가 38번째 단어까지가 있는 거야. 그럼 두 개만 더 하면 되니까 이제 직접 써 볼 때가 됐네요. B 다음에 D야.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아니라 뭐가 올 수 있어요? B 있었어. 그러니까 C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남은 단어는 뭐예요? A하고 E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A가 E가 이렇게 되는 거가 39번째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D, C, E, A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40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단어는 이거겠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번째 나오는 단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면 이 앞에 A로 시작되는 단어가 몇 개 있겠다. 4개만 더 와야 되니까 뭐 4팩, 그쵸?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단어도 24가지가, 4개가 더 줄 서야 되니까 4팩,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해서 48가지는 있었겠다, 그치? 그 다음에 C부터는 디테일하게 갑니다. C로 시작하는 단어세요.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A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몇 가지? 3개만 더 줄 서면 되니까 6가지. 그럼 여기, 그 다음에 B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C, B예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A예요. 그 다음에 D9, E예요. 제일 올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한 가지죠. 얘까지. 그래서 이만큼을 더한 게 이 아이의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뭐니? 여기가 30, 54, 55. 그래서 이 단어는 몇 번째 단어다? 55번째 단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순열을 이용하는 경우 중에 순서로 이렇게 있는데 원으로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야. 원탁의 기사 뭐야? 누가 회의를 주재하는지 왕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남이 모였을 때는 순서가 없다, 직책이 없다, 순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옆에 누가 있는지는 정해지시잖아요. 그래서 1번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순서가 들어가 ABC, ABC, ABC 이 세 가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줄을 쓰긴 줄 쓰는데 시작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죠. 여기가 시작 자리였니? 여기가 시작 자리였니? 여기가 시작 자리였니? 이 세 가지를 다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그 시작 자리가 될 수 있는 n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은 n permutation n 중에 뭘로 자리의 경우가 n개가 있으니까 n개로 나눠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 n-1 팩토리얼이 되죠. 자, 원순열은 이렇게 한다. 원탁 테이블 앉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7명이 원탁에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한 가지 빼서 6 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웃해 때 그럼 몇 명이 줄 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6 팩토리얼이 되지 원래가. 6 팩토리얼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안에서 줄을 쓴단 말이죠. 2 팩토리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맞니 안 맞니? 근데 얘네를 이거 어떻게 된다고 순서를 원탁이잖아. 그치? 원래는 6팩 곱하기 2팩이에요. 그쵸? 자, 근데 6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6팩을 또 원순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5팩 곱하기 엄마 아빠 자리 왼쪽 오른쪽 그래서 2팩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하나가 엄마 아빠 묶는 거 하나로 빠졌고 그 다음에 원탁이라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7에서 5까지 내려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구술의 특징이 뭐니? 원탁은 이렇게 앉아 있어. ABC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가 뒤집어서 CBA 하면 여기는 ABC인데 ABC는 아니잖아요. 얘랑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원순열에서는. 근데 구슬은 이거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 구슬을 깬 목걸이는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같다고 보는 게 목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원순열이기 때문에 27에서 하나 뺀 26 팩토리얼이 답이지만 목걸이는 뒤집을 수가 있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같아.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건 또 염주 순열이라고 해요. 염주는 뭐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굿을 깨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넘기시는 거 있는데 그걸 염주라고 그래요. 목걸이처럼 생겼죠, 그것도. 그래서 목걸이나 염주는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2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 중학교 문제에는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문제에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열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같은 것이 있어. 어떤 케이스냐면 A가 두 개, B, C,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을 줄 세우는 거는 6개를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6팩이에요. 근데 이 A하고 A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 줄 서면 똑같은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바뀐다고 이 문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순서가 없다. 이 아이들이 줄 서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순서가 똑같아요.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끼리 줄 서는 것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한 개니까 원래는 1팩인데 1팩은 하나만 하니까 쓰지 않겠죠.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나누기 6팩 나누기 2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클래스라는 단어에 A가 몇 개야? 똑같은 게 2개 있어. S도 2개 있어. 근데 원래는 6개가 줄 서는 게서 6팩인데 A 2개는 순서가 없어. 그리고 S 2개도 순서가 없애줘야 돼. 왜? S끼리 바꾼다고 자리를 바꾼다고 문자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7자리 정수 만들어? 0이 있어. 맨 앞에 0 올 수 있니? 없니? 없어. 근데 이 케이스는 중복도 돼. 여기는 2는 3개가 있고 5는 2개나 있어. 이렇게 되면 뭐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5를 또 바꿔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는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숫자를 정해주시면 돼요. 맨 앞에 2가 와요. 그러면 2를 하나 썼으니까 남은 게 2 2개, 5 2개, 6 하나, 0이에요. 그러면 이 총 6개를 줄을 세울 거잖아요. 이 뒤로 6개를 줄 세울 건데 요 2개가 중복되고요. 요 2개가 또 중복돼요. 그래서 2로 시작하는 단어는 2로 시작하는 숫자는 이렇게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앞에 5로 시작해요. 그러면 2가 몇 개 남아? 3개 남고 5가 하나 남고 6이 하나 남고 0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6개가 줄 서는 거지만 중복되는 건 이 3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본다면 2가 몇 개? 3개. 5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6은 없고 0이 있어요. 여기도 6개의 숫자를 줄을 세우지만 중복되는 거 2, 3개의 자리 한 개로 봐주셔야 되고요. 5, 2개도 똑같은 경우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7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에서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단거리 문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좀 많이 풀어본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가로와 세로 칸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간다. A에서 B까지만 간다. 그러면 R 옆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라이트 업.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꺾어서 가든 오른쪽으로 4번 가셔야 되고 어떻게 가든 위로 3번은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R과 R 4개와 업 3개를 적절하게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지 않겠어?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총 7개를 줄을 세우는데 R 4개가 순서가 없으시고요. 요 업도 순서가 없더라.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에는 7팩 나누기 4팩 3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를 꼭 거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는 사이드 필요 없는 길이 있어요.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길이는 이 박스 안에 있고요. P에서 B까지 가는 건 이 박스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간다. 그러면 RR 업이잖아. 그러면 4팩이죠. RR 2개.
업 두 개 이렇게 중복되는 거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이제 어디를 가셔야 돼? B를 가셔야 되는데 여기 가면 업이잖아요. 세 개가 줄을 설 건데 두 개는 중복되죠. 자, 여기도 가고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니까 고배 법칙이죠.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Q를 꼭 지나셔야 된대. PQ로 간다. 그러면 요만큼은 무조건 가셔야겠네요. 여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P에서 어디? Q 가는 경우, P에서 Q 가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고배 법칙이에요. 여기는 곱하기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업이잖아요. 그쵸? 라이트, U인데, 그러면 여기는 4팩. 근데 R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업이니까 그냥 2팩이시네요. 자, 중복되는 거 없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파여 있어요. 그러면 이 파여 있는 모서리 부분에 점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 부분에 또 점을 찍고 또 대각선 부분에 점을 찍어서 이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어줄게요. PQR이에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중복 없이 세려면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경우랑 A에서 Q를 거쳐 B를 가는 경우랑 A에서 R을 거쳐 B를 가는 케이스를 구하시면 돼요. P도 가고 Q도 갈 수는 없어요.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P를 가게 되면 여기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Q를 가게 되면 P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단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R을 가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잖아. 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4팩인데 3팩으로 나눠 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가지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Q까지 가는 데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업 4팩인데 2팩으로 나눠 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업 4팩인데 R 3개니까 3팩으로 나눠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거치는 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팩을 3팩으로 나눠 주셔야 되고 여기는 4팩을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모든 방법이 됩니다. 가지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